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기아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4월 초 기아 주가는 약 93,000원대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미국발 관세 이슈 등이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4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4월 하순에는 한때 85,000원대 중반까지 밀려나면서 최근 몇 달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4월 말에 가까워지면서 1분기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한 후 일부 반등에 성공하여 5월 초 현재 주가는 약 89,000원 수준으로 9만 원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전체로 보면 고점 대비 저점 낙폭은 약 10% 안팎이고 월말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한 채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처럼 4월 한 달 동안 기아 주가가 출렁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와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러한 주가 변동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가 기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월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산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4월 3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시행되었고 이어서 5월 초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관세 폭탄이라 불린 이 조치는 한국 자동차 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죠.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판매 물량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고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급격히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4월 초 투자자들은 기아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높게 평가했고 주가에도 즉각 반영되어 약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한 여파는 실제 기아의 1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4월 25일 기아는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공시했는데요. 내용은 다소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약 28조 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며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판매 대수 증가와 고가 차종 판매 비중 확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 등이 주요한 결과였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약 3조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14.8% 줄어든 약 2조 3,926억 원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배경으로는 전년 동기의 기저효과 당시 일시적 이익 증가 요인화 판촉, 비용 증가 및 판매 믹스 변화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판매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줄었다는 실적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1분기 실적 결과는 시장 예상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관세 이슈 등으로 주가가 눌려있던 상황에서 실적마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 확인되자 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죠. 다만 한편으로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10.7%를 기록해 여전히 두 자릿수대의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아가 그동안 고수익 SUV 중심의 판매 전략을 통해 얻은 수익 체력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회사 측도 10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 펀더멘털의 힘은 건재함을 어필했습니다. 둘째로 4월 한 달 동안 쏟아진 기아 관련 각종 뉴스들도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월간 판매 실적 발표와 증권사 리포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5월 초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기아의 4월 글로벌 판매량은 27만 4,437대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내 판매는 약 5만 1천대 수준으로 7% 안팎 성장했고 해외 판매는 약 22만 3천대로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 시장 판매 호조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기아 미국 법인이 판매한 차량은 7만 4,805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하면서 역대 4월 중 최고 판매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미국 판매가 19% 늘어났는데요. 두 회사 모두 7개월 연속 월간 판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는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월 초까지는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표를 접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오르기 전에 차부터 사두자는 분위기로 몰리며 4월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모델별로 보면 기아의 경우 카니발이 무려 79% 판매 급증하며 인기를 끌었고 미국 현지 전략 SUV인 텔루라이드, 글로벌 베스트셀러, 스포티지 등이 판매 신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판매는 약간 주춤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20% 이상 증가하여 친환경차 부문에서도 선방했습니다. 이처럼 판매 실적 뉴스는 긍정적이었지만 증권가의 평가는 다소 냉정했습니다. 4월 들어 여러 증권사들이 기아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신한투자, 상상인증권,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 10여 곳이 4월 한 달 동안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KB증권과 다울투자증권은 이전 15만원 목표에서 13만원으로 약 13%가량 목표가를 하향했고 상상인증권도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목표가 하향의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은 역시 글로벌 관세 이슈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였습니다. 상상인증권은 2025년 동안 관세 부과에 따른 이익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고 KB증권은 기아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긴 어려워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정상화된 재고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비용 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결국 수익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리포트는 투자자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기아 주가 회복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월 기아 주가에 영향을 준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흐름과 정책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상반기까지 비교적 판매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고 소비자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면서 신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SUV와 하이브리드차 위주의 고수익 모델 판매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아의 매출 성장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산업 환경입니다. 하지만 국외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세히 언급했듯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정책은 2025년 들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대차 기아에게 매출의 약 40% 이상, 영업이익의 6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25%라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대차 기아는 당분간 판매가 동결이라는 결단을 내려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결국 업체가 관세 부담을 자체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지 않는 대신 제조사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2%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기아처럼 북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미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EV6와 EV9의 현지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를 우회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판매 호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아는 인도 등 신흥시장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성장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도 전기차 육성,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기아의 장기적 전동화 전략에는 힘을 실어주는 중입니다. 요약하면 4월의 산업 환경은 상반기까지는 판매 호조 BS, 하반기부터는 불확실성 증대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올 하반기 자동차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가 더 나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쓰며 경고했는데요. 이는 관세 부과 전 미리 차를 구매한 선수요 효과로 상반기 판매는 좋았지만 6월 이후부터는 판매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아 입장에선 당장은 판매량 호조를 누리고 있지만 여름 이후 시장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4월 기아 주가를 억눌렀던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수급 매수 매도 주체들의 동향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2025년 4월은 한국 증시 전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한 시기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외국인은 4월 한 달 동안 총 10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작년 8월부터 무려 9개월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 행진의 일부로 기간으로 따지면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두 번째로 긴 순매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3월 말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규제가 완전 해제되었는데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관세에 민감한 수출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반도체주와 자동차주가 대표적이었죠. 실제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1위 삼성전자 약 2조 8천억 원, 2위 SK하이닉스 약 2조 6천억 원에 이어 현대차 6,93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3,445억 원, 그리고 기아 약 2,790억 원 순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하면 약 1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팔아치운 셈인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미국 관세 이슈로 인한 우려, 그리고 1분기 실적 감소로 인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30% 후반대로 높은 편인 기아 주가는 이러한 외국인 매도, 공세에 상당한 압력을 받으며 4월 내내 좀처럼 힘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기관은 4월 한 달 동안 종합적으로는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인 업종도 있었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관세 변수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관망하거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월말로 가면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판단한 연기금 등 일부 기관이 기아 주식을 사들이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기관이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때 기아도 기관 수급이 모처럼 개선되며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서 비교적 꾸준히 기아 주식을 사들이며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 덕분에 기아 주가는 급락 후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4월에는 평소보다 증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4월 초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아 주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고 4월 25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을 수반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는 호가, 공백이 생겨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로 악재가 일정 부분 소화된 후에는 거래량이 줄며 주가가 안정세를 찾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수급과 거래의 동향을 볼 때 단기적으로 기아 주가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주가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최근 기아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기아 주가의 흐름을 해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 추세를 보면 기아 주가는 올해 1분기 내내 이어진 완만한 하락 추세선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월 초만 해도 10만원을 웃돌던 주가가 3월 말 4월 초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오며 하락 추세를 형성했는데요. 4월 중순 관세 이슈 때 그 하락 추세선이 더욱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섰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관점에서 보면 85,000원대 초중반이 단기 바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월 말 주가가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준 덕분에 85,000원 부근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지난해 주가 흐름상 중요한 저점 구간과도 얼추 겹치는 수준이라 시장 참가자들이 이 정도면 싸다고 받아들이는 가격대인 듯합니다. 만약 향후 이 지지선마저 이탈하게 되면 다음 하방 지지 구간으로는 8만원 안팎이 거론됩니다만 일단 최근 흐름으로는 85,000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저항선은 95,000원대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초 주가가 9만원대 초중반에서 머물다가 관세 이슈로 급락했는데 이후 반등 시도할 때마다 95,000원 근처에서 위로 눌리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 가격대는 마침 60일 이동평균선 등이 위치한 영역이기도 해서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95,000원을 넘어서서 안착한다면 그때는 하락 추세 탈출과 함께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로는 10만원이 또 하나의 강한 심리적 저항선인데요. 작년에 이미 여러 번 10만원 도전 후 실패한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다고 해도 10만원 선에서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예상됩니다. 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모멘텀 지표들도 참고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기준 거래량 추이를 보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고 상승할 때 줄어드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매도 세력이 힘을 더 강하게 발휘했다는 뜻인데요. 다행히 4월 말 반등 국면에서는 이전만큼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매도 압박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기술적 모멘텀 지표 등도 4월 중순에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가 현재는 조금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는 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기아 주가는 아직 명확한 상승 전환 신호는 없지만 8만원대 중반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95,000원대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향후 추세 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실 때 이 지지선과 저항선 부근에서의 가격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의 펀더멘털 측면과 향후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 측면에서 기아는 2025년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외형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년도 이익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데 따른 역기죠. 효과와 일시적 비용 증가 요인이 컸습니다.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지켜낸 만큼 기본 수익 창출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특히 SUV, RV 중심의 제품 믹스, 고급화 전략과 원가, 구조 개선 노력으로 전반적인 이익 체력은 경쟁사 대비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기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3, 4배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자동차 업종의 경기 변동 주기 등을 감안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미래 불확실성을 시장이 선반영해서 주가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재 주가에는 상당 부분 악재가 반영되어 있어 만약 향후 상황이 예상보다 개선된다면 재평가 여지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아는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어서 최근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6-7%대에 달할 정도로 매력적인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이어진다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향후 전망과 변수를 짚어볼까요? 우선 단기 전망은 다소 신중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아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셈인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관세 부과 전 미국 시장의 판촉비, 증가 인센티브 지급 등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지연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둔화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 압박으로 판매량 감소와 판가 인하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주춤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요컨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아의 이익 모멘텀은 정체 혹은 감소 국면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의 기아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기아는 최근 CEO 인베스터 데이 등을 통해 2030년까지의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419만 대 판매, 매출 112조 원, 영업이익률 11%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전용 PBV 모델인 PV5를 출시하고 향후 픽업트럭 타스만까지 내놓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EV 생산 증대, 유럽 시장에 EV4, EV5 투입, 국내에도 EV 신차 출시 등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도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기아는 내연기관 강자에서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아의 펀더멘털은 현재까지 견조하지만 4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보여준 조정은 각종 대내외 악재에 대한 선반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글로벌 경기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기아의 체력과 성장 전략을 감안하면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여간 기아의 주가 변동과 그 배경이 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1분기 실적 발표, 산업 트렌드 변화, 수급 동향,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기아의 펀더멘털까지 폭넓게 짚어드렸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참고하시되 최종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